정리하자면 스스로 자경단을 자처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철퇴를 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그것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사실에 의거한다면 많은 응원과 후원을 받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실 기반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제보자 하나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한다는 점입니다. 찌라시보다 못한 무분별한 폭로로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디지털 교도소, 부디 자중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에서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9월 23일 검거되었다는 소식과 경찰은 운영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성범죄자 등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지 20여일 만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자 알림이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A씨는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며 성범죄자나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게시해 왔습니다. 현재는 A씨가 검거되어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지만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 나면 면죄부가 주어진다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된 사실에 대해 전달드렸고요. 이제는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입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범죄자들의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네, 취지는 좋습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조두순이 무기징역도 모자란데 곧 출소하죠. 이런 강력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인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제 가족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 혹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어야 설득력과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그저 일반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글과 말로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첨부되는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의 합성은 포토샵을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메신저 합성을 해주는 모바일 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글을 좀 읽어보면 글의 내용이 상당히 조악하죠. 필력은 중학생보다 못한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교도소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육하 원칙에 따라 팩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합니다. 즉 팩트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사견 개입으로 감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책임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의 제보도 받는데요. 즉 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상한 구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대학 교수의 피해 상황인데요. 신상정보 공개된 정신의학과 대학 교수, 하루 수백 번 욕설 문자와 죽을 준비해라, 경찰 수사 착수 후에 본인 아냐라는 결과, 스스로를 자경단이라고 밝히는 디지털 교도소의 무차별적인 마녀사냥 때문에 한 교수의 인생이 박살날 뻔했습니다. 아니죠. 이미 박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 이후 교수가 주변 지인들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수많은 협박과 악플들의 정신적 피해는요. 또 다른 피해자로 지난 7월 초 격투기 선수 출신인 김도윤 씨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이라며 그의 개인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공범은커녕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
공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그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인데 사실 김도윤 씨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제보를 받고 개인정보를 게시했는데 동명이인이었다. 범죄자를 벌하겠다는 집단이 동명이인 하나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죠.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교도소는 운영진의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이 업로드된 것으로 보고 파악 중입니다. 김도윤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달랑 사과문 하나 올리고 끝. 시청자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립니다. 현재 다니고 계시는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자라는 벌레만도 못한 시선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죠? 이에 시청자분들이 개인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무죄를 입증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도소에서나 아니구나, 미안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무죄가 되면 본인의 사회생활이 예전과 같아질까요? 이러한 디지털 교도소의 만행은 활용 점정을 찍었죠. 바로 억울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대학생이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던 고려대 대학생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아니야? 아니면 말고 미안, 제보한 사람이 잘못했네 라는 입장이에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자는 베트남에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검거된 상황이죠. 무고한 피해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언제 어디서 억울하게 저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 누군지도 모르는 신뢰성이 부족한 제보자의 카더라 하는 제보 하나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제가 디지털 교도소에 그냥 제가 싫어하는 지인을 제보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내일 매장당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검거와 어떤 혐의를 받는지,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스로 자경단을 자처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철퇴를 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그것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사실에 의거한다면 많은 응원과 후원을 받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실 기반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제보자 하나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한다는 점입니다. 찌라시보다 못한 무분별한 폭로로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디지털 교도소, 부디 자중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